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매실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의 매실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농민들의 더 큰 걱정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덕스러운 가격입니다. 첫 소식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진월면의 매실 재배단지. 초록빛으로 싱그럽게 연그른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다음 달까지 광양 지역 1,340여 헥타르 면적에서 생산될 매실은 만여 톤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비 10%가량이 감소한 양입니다. 일부 병해와 함께 수정 시기의 굳은 날씨 때문에 착과량이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정 시기 때 낮은 좀 저온과 그다음에 비가 오는 바람에 착과율이 한 2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현재 출하 가격이 아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10kg 상품 기준으로 4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망은 성수기에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에 작황이 그렇게 매실이 많은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전국 매실 출하가 본격화되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은 매실. 농민들의 결실의 풍성함 속에서도 한편으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첫 시작으로 광양 백운고 주변 담장에 덩굴 식물이 심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어제 사단법인 광양기후 환경네트워크와 함께 광양시 백운고 주변 담장 750m 구간에 담쟁이와 백화 등 덩굴 식물 2만 4천여 그루를 심기로 했습니다. 또한 포스코 패밀리 봉사단과 광양 백운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숲 돌보미 협약을 체결하고 나무 심기와 물주기, 잡초 제거 등 사후 관리를 함께 나갈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올해 도내 39곳에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당수의 임대 아파트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관리비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 가능성이 커지고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교통비 청구서. 아파트 단지 바로 옆 은행에 다녀오거나 심지어 단지 내에서 이동한 경우에도 교통비를 신청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부 지출 증빙 서류도 세금 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이 전부입니다. 순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자체 감사 결과 이처럼 관리비가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맛대로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돼 15년 동안에 누적된 것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비용이 실수로 잘못 지급됐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에서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감시 감독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물론 관리 규약 재개정과 관리비 사용 계획 등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임차인들이 참여하기도 어렵습니다. 간접적인 비용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행정지도를 펼쳐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자 보수 등 임차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도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에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홍보와 지원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당초 이번 달에 운행하려던 2층 투어버스의 운행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운행 위탁업체가 모두 6억 6천만 원을 들여 스웨덴에서 2층 버스를 들여왔으며 현재 환경검사를 마친 뒤 자동차 성능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2주 정도 걸리는 성능검사가 한 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당초 이달 15일부터 운행할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층 투어버스는 엑스포역에서 오동도를 거쳐 이순신 광장과 돌산공원을 돌아오는 관광 코스에 하루 8차례 운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전국 해수욕장의 수질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다음 달 말부터 대장균, 수치 등의 수질 조사 결과를 국가해양환경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해수욕장은 폐장 이후에도 오염원을 파악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은 주말과 휴일마다 밀려드는 탐방객들로 몸살입니다. 광주시가 이들을 분산시키려고 수원지를 개방했지만 2달이 넘도록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34년 만에 전격적으로 개방된 제2수원지 탐방로. 무등산 자락의 절경을 시민품으로 되돌려주고 중심사에 집중된 탐방객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겁니다. 광주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인 점을 감안해 등산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지만 등산객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수원지를 오가는 시내버스가 한 대뿐인데다 배차 간격도 1시간 이상이어서 버스로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불만입니다. 여기 버스편을 좀 늘려주셨으면 편리하게 좀 등산을 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2수원지 쪽 등산로를 이용한 등산객들이 버스를 타는 정류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을 알리는 표지판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토요일주의죠. 풍뎅화 옛날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정류장은 없는데 다른 정류장은 제2수원지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어 버스로 오가기가 불편합니다. 하루에 한 4명 정도 이렇게 등산객을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버스를 정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연말에 영역 실시가 되면은 이 사항을 포함해서 내년까지 11억 원을 투자해 제2수원지를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광주시. 하지만 지금의 대중교통 체계라면 공연불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